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유창석 변호사 1994년 4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을 운전기사와 함께 나섰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간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창석 변호사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아니 더군다나 이 유창석 변호사는 개업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옷을 벗었는데 무려 2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고,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옷을 벗으면 그 당시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사건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판사도 좋았지만 그 시절에는 말이죠, 옷 벗으면 전관 변호사, 한 20년 근무하고 나온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1년에 몇십억 땡기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창한 미래가 열려있는 그런 변호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사라집니다. 그것도 자기 사무실에서 구치소를 간다며 운전을 하는 운전사와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판사가 바로 몇 개월 만에 사라지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발칵하죠. 이건 뭐야 이거? 판사를 갖다 감히 말이야 옷 벗었다고 바로 손본 거야? 당연히 발칵하죠. 경찰은 난리가 나죠.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그런 사건 나면 크게 보도가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판사의 위상이 높은데 경찰 검찰 난리 났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뭐 우울증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그 처가 말하기를 뭐 운전사한테 들었다는 얘기야. 서울구치소를 간다고 하다가 차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뭐 대모산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럼 운전사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운전사는 당연히 서울구치소 간다고 나갔는데 변호사님께서 대모산으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럼 대모산은 또 뭐야? 대모산에 그전에도 이 변호사가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 대모산 그쪽에 절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좀 무슨 우울하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선안하면 절에 자주 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구치소를 간다고 하다 구치소를 안 가고 방향을 틀어서 대모산을 갔다?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아니 대모산을 갈 수 있겠죠. 그럼 대모산에 갔다가 절을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내려와야죠. 근데 안 내려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유창석 변호사를 찾기 위한 그런 수사가 계속됐죠. 근데 흔적도 없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이 대모산은 어디에 있냐면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내곡동에 걸쳐있는 산이에요. 여기 강남에 있는 산이야.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내곡동 그쪽에 있는 산이 대모산인데 뭐 거기야. 그러니까 뭐 이 산에 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 헐릉 있죠? 헐릉 태종 그 헐릉이 있는 그 산이에요. 말하자면 어딘지 아시죠? 국정원, 옛날에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거기. 지금도 그쪽에 있죠. 국정원은 거기 그 헐릉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야. 그럼 뭐 근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종이다 뭐 스스로 가출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나 뭐 우울증이야 뭐 사람들 다 조금씩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요 그걸로 갖다 붙이면 안 돼.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뭐 판사 20년 하고서 뭐 변호사 개업까지 할 정도면 뭐 우울증 때문에 뭐 그런 개업을 안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이 유창석 변호사가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94년에 사라졌는데요, 7년이 지났군요. 2001년입니다. 2001년에 대모산에서 유창석 변호사의 양복과 거기 들어있는 신분증이 발견이 됩니다. 대모산에서.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뼈가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신분증도 있고 여기 뭐 양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이 유창석인가 보다 라고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다. 그래서 자기가 극단적으로 지금 우울증 등에 의해서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발표를 해, 경찰이. 그랬는데 그 후에 DNA를 이제 그 뼈를 갖다가 그 유창석 변호사의 어머니라든가 뭐 형제라든가 이 뼈하고 조사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유창석 변호사의 뼈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사건이 미국으로 빠집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 유창석 변호사는 실종 당시 50세야. 50세면요, 변호사는 꽃이야, 꽃. 그냥 그때가 원래가 부장판 사고 나와가지고 딱 50세 딱 20년 하고 나온 거 보면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딱 채웠잖아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20년 딱 채우면 연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장판사 딱 달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법원에 뼈를 묻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야. 20년 딱 일부러 채우고 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한 거야. 그럼 그때부터 돈 버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 진짜로. 근데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 대모산에서 DNA가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의 DNA를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신분증이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유창석 변호사인가 보다라고 보고 경찰이 서둘러서 유창석 변호사의 지금 유골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살로 추정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야. 웃기죠, 그것도.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죠. 실종 당시 운전사로부터 유창석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다가 대모사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꿨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 변호사 부인 강모 씨 진술에 따라 운전기사 행방을 찾고 있다. 아니, 행방을 찾고 있다는 말은 또 뭐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다음에 사라져가지고, 아니 실종이 이제 운전기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운전기사는 이때는 7년 후니까 운전기사는 그 말만 한 거야. 운전기사야, 저기 서울구치소 가다가 변호사님이 방향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대모사로 갔습니다. 대모사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기사가 뭐 그게 다지 뭐야. 운전기사를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했지만 그 사람한테 혐의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실종인가 보다 하고 7년이 지난 거야. 7년이 지나서 다시 이 운전기사를 찾아가려고 했던 거지.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뭐 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지. 근데 유족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 씨가 평소에 저를 좋아했고 소심한 성격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 이후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해 장기간 절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족들도 이상해. 유족들이 말이야, 그냥 그 운전기사 말을 듣고 나서는 유 변호사가 좀 평소에 소심하고 평소에 저를 좋아하고 변호사가 뭐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장기간 절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실종된 걸로 생각을 안 하고 뭐 죽은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유족들도 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태평스럽지 않나. 장기간 절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대, 그냥. 그런데 7년 있다가 유창석 변호사의 신분증하고 양복이 발견된 거예요. 대모산에서. 거기 뼈가 나온 거야. 근데 그래서 그 뼈가 그 뼈라고 생각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처음에는 경찰도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다른 사람의 뼈로 확인이 됐어. 그럼 유창석 변호사는 어디 갔어? 이게 유창석 변호사의 실종 사건입니다. 근데 유창석 변호사가 이제 그때
그 빠칭 슬롯머신 사건, 그 슬롯머신 사건을 맡았었다는 거예요. 슬롯머신 사건을 맡았었는데 조폭들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천만 원 받았던 거를 한번 1,500만 원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무장을 통해서 또 500만 원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을 통해서 돌려줬다고 이제 500원 또 1,500원 직접 주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조폭 사건을 맡았다가 사건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2천만 원을 돌려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폭과의 어떤 연루가 혹시 의심된다. 조폭과의 연루, 이게 의심된다. 그런데 지금 유창석 변호사가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된 이유는 뭐냐? 당시에 1994년 4월에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 사라지기 전에 개업하고 나서 바로 조진웅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조땡땡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유창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조땡땡 사건은 뭐 거의 여러 가지로 맞춰보면 조원준 사건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조진웅 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사건, 이거를 맡았던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건을 맡았다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실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아까 그 슬롯머신 사건 그거와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 사건도 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김땡땡, 그 다음에 조땡땡, 석땡땡, 이땡땡 있는데, 거기 김땡땡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이 조땡땡보다도 김땡땡이 누구냐, 이 김땡땡이 바로 요 성남시의 요 서현고등학교 출신, 지금 조원준도 서현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분당에 서현고등학교 출신 76년생 아주 유명한 놈이 있다는 거지. 여기에 현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요 유창석 변호사의 실종 사건이 이게 물론 지금 사망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시체를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대모산에서 찾은 거는 신분증하고 양복이었는데, 거기 나온 뼈는 유창석 변호사의 뼈가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왜 거기 신분증이 왜 나와? 거기서 양복이 왜 나와? 하여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 아니다. 극단적 선택일 수가 없다. 극단적 선택이라면 그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가 스스로 죽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뛰어내려 죽든지, 아니면 나무에 목을 매달든지, 하여튼 뭐 극단적 선택이라는 게 자기 몸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숨겨. 그러려면 뭐 저기 바다에 가가지고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뜬다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이라면 시체가 발견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게 뭐 신분증하고 양복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누가 죽여가지고 묻었는데 7, 8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우리 저 개구리 수는 발견되는 것처럼 흙이 쓸려 내려가고 하면서 이게 발견됐어.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럼 뼈가 그 뼈야 되잖아. 근데 왜 뼈가 다른 뼈야? 아니면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어떤 꾸미기 위해서 옷 같은 것만 그쪽에다가 해놓고 나서 또 진짜 이 사체는 드럼통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간에 유창석 변호사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서도 이제 이 사건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 미스터리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대한민국 이거 상당히 위험한 나라 아니냐. 더군다나 판사 출신의 변호사까지도 이렇게 한순간에 실종이 되고 사망을 했는데, 근데 이게 극단적 선택이 아닌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해쳤다면, 그런데도 범인을 못 잡았다? 참 이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석 변호사는 어디로 가실까요? 강시엽TV입니다.